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 철학연구원 유랑 이육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주를 들여다보면 사주 속에 좀 다양한 귀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귀인들은 실제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주에는 이제 귀인이 천을귀인이란 귀인이 있고 천덕, 월덕 귀인이란 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힘이 좀 크게 나타나는 게 천을귀인이고, 또 사주상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할 때, 인성, 나를 도와주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신약할 때 좋은 역할을 해줄 때 그게 이제 인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한 사람들은 인성운이 올 때 귀인이 나타나고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내가 신강한 사람이 인성이 올 때는 오히려 주변에 사람 덕이 없게 되고 사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귀인은 아무래도 중요한 건데 사주에 귀인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 덕이 없게 되죠. 주변 덕이 없게 되고, 사주에 귀인이 있어도 내가 팔자가 강하게 되면 주변 도움을 마다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죠. 천을귀인을 예를 들어본다 하면 이제 그 갑이나 무나 경일주 외에는 축하고 미가 들어있게 되면 요거는 귀인이 있다. 그게 이제 재성에 해당이 되면 처덕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귀인이 있는 거고요. 또 그게 관이 되면 이제 그 명예가 올라가게 되고 주변 덕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을기에는 자신이 되고요. 임기에는 사하고 묘가 들어있으면 되고요. 신일주에는 그 인이나 오가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천을귀인이 들어있거나 천을귀인이 오는 운이거든요. 아니면 인수운이 올 때 보통 귀인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형축파해가 안 돼야 됩니다. 오히려 귀인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고 주변으로 인한 고통이 따르거든요. 형축파해가 되지 않고 합이 들어있어 줘야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럴 때 내가 손 윗사람들한테 손 윗사람들이 귀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내가 신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는 귀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베풀고도 뒤에서 총을 맞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귀인이 나의 윗사람에 있기 때문에 윗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신약한 사람들은 벌써 윗사람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일조가 강한 사람들은, 신강한 사람들은 그 귀인이 나의 윗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친구 동료보다는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주로 부하를 잘 만난다든지 아랫사람을 잘 만나는 그런 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귀인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이롭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귀인이라고 하고, 내가 암 환자인데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암을 고쳤어요. 이게 귀인이거든요. 또 내가 사업에 길이 막혀 있는데 이상하게 아는 분이 막 기회를 주고 소개시켜주고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귀인들이 있는데, 귀인이 아무한테나 있는 게 아니라 사주에 귀인이 들어있고 귀인운이 올 때 그 발복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귀인이 있다 하면 좋겠지만, 귀인이 있어도 형충파해 등 나쁜 살이 없어야 좋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누구나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네이버를 만들고 카카오를 만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크게 된 사람들의 그 사주를 보면 귀인이 들어있고 귀인이 좋은 역할을 해주고 귀인이 들어서 그렇다. 그래서 본인 사주에 아까 말씀드린 귀인이 들어있다, 형축파해가 안 됐다 하면 그 기대를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귀인이 있어. 나는 귀인을 영접할 거야. 귀인이 올 때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귀인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실 건 없습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노력.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30%가 노력이니까, 내가 귀인이 없다 하면 노력을 좀 더 한다. 노력을 좀 더 내가 빡세게 하겠다 하면 그게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귀인에 가름하는 그런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 혹시 집안에 둘째들만 쓰면 좋은 이름 그런 것도 있을까요? 이름은 장남이 쓰는 글자가 있고, 그 장남이 쓰는 글자만 빼놓는다 하면 차남이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히 둘째만 쓰는 이름이라고 보지는 않고 장남이 쓰는 이름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 장남의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으뜸이라든지 으뜸 원자죠. 으뜸 원. 요게 차남이 쓰게 되면 형제 관계에서 차남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장남이 그 성공하지 못하고 차남, 삼남이 득세하는 경우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장남 승계가 안 되는 그런 왕조가 많았고, 재벌가의 그룹도 그렇죠. 장남 승계가 안 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차남이나 삼남이 장남의 지위를 가지는 그런 이름을 쓰게 되면 장남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으뜸원이라든지 동력동자라든지, 동력동자는 동서남북의 그 으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차남이 쓰지 않습니다. 장남이 쓰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집안 돌림자가 동력동자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장남은 동력동자를 써줍니다. 차남 같은 경우는 글자를 바꿔 써줍니다. 동자가 아주 여러 가지 동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주에 맞춰서 그 동력동자는 목이 필요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나무 목이 필요할 때 쓰는 글자인데, 평열자가 돌림자라면 상관없이 무조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빠도. 왜냐면 조상의 기운이 들어있으니까. 나무가 들어가서 나쁘냐, 조상의 이름을 안 써서 나쁘냐를 따져본다 하면, 예, 나무가 들어가도 조상의 이름이라면 쓰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게 되면 장남, 차남 중에 장남이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최근에 보면 많아요. 형은 백수고 동생이 막 나가서 일을 하고 해서 부모님 부양하고, 또 그 동생은 걱정이 없는데 형이 자기 아끼를 못하니까 그 부모님이 그 근심이 끊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제 그게 그 어떤 사람들의 자의적으로 해놓은 게 있고, 또 뭐 아무것도 아닌데 글자를 많이 늘려놓은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크다, 으뜸이다, 그 넘버원이다, 뭐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은 차남이 쓰질 않습니다. 또 어감에 있어서도 장남이 약간 큰 듯한 어감이면 차남은 그 어감이 너무 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장남이 시우인데 차남이 시창이, 그러면 시우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시창이, 강찬이, 창강이 막 이렇게 세게 가면 차남이 좀 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극상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크기에, 어감의 크기라든지 글자의 성질을 약간 죽여주게 되면 둘째가 부담스럽지 않고 형이 동생을 케어하고 동생이 형한테 잘하고 언니가 동생을 케어하고 동생이 언니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극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째가 딱히 쓰는 이름이 아니라 장남이 쓰는 글자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위에가 있다면 윗사람 이름을 이제 윗사람이나 장남이 쓰는 글자를 써주게 되면 동생의 이름 방향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항열자인 경우라도 그냥 그거에 상관없이 화변이 있다든지 토변이 들어가 있는다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냥 같이 따라가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 준골준자라든지 중골준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장남만 쓰거든요. 차남도 중골준자 쓴다고 이렇게 되면 장남의 입지가 좋아지고 차남도 힘들어진다. 요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질문 답변이 되셨는지. 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집안에 둘째만 쓰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장남이 쓰면 좋은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성TV는 공익을 추구하는 좋은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